안녕하세요. 옛날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의 비범한 지혜와 끝없는 자식, 사랑에 대한 아주 특별한 한국 얘기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학자가 딸을 높은 양반 가문에 시집 보내기 위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어사를 속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과연 이 대담한 계획은 성공할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바로 며느리의 진정한 재능 이야기를 통해 이 놀라운 지력 대결과 그 감동적인 결말을 함께 감상하시죠.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엄격한 신분 질서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던 시절, 한양에서 말을 타고도 꼬박 닷새는 가야 하는 충청도 어느 고을, 황악산의 전기가 설이 나늑한 산골 마을 송정리에 김진호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대대로 물려받은 땅 한 뜰기 없는 미천한 평민의 신분이었으나 그 학식의 깊이와 세상을 보는 지혜만큼은 인근의 웬만한 선비들을 훌쩍 뛰어넘어 아는 이들 사이에서는 초야에 묻힌 현자라 불리며 남다른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마을 한편에 낡은 초가를 빌려 작은 서당을 열고 가난하여 다른 서당에 가지 못하는 동네 아이들을 거두어 무상으로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황악산 깊은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귀한 약초를 캐거나 겨울을 날 뗄나무를 하여 어렵사리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의 어질고 현명한 아내는 집에서 밤이 깊도록 배틀에 앉아 배를 짜 그의 고된 삶에 작은 힘을 보탰지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김진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방님, 또 재은이 아이 때문에 그러십니까? 우리 딸이 벌써 홍기가 꽉 찼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저도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리 곱고 총명한 아이가 평생이 시골 구석에서 썩을까 봐요. 그러게 말이오. 우리 재은이가 용모나 재주, 마음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 그저 평민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혼처를 구하기가 이리도 어려우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려. 내가 조금만 더 유능한 아버지였다면 우리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늘 미안한 마음뿐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훌륭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다면 우리 재은이에게도 분명 좋은 인연을 내려주실 겁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부부는 서로를 깊이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속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일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조용하기만 하던 송정리 마을에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전국의 명성이 자자한 강어사가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신분으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이 일대를 순행 중이며 곧 이 고을에도 당도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진호는 그날부터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입가에는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가 희미하게 강돌았습니다. 당어사라. 그분의 높은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 만약 그분이 이 고을을 지나신다면 이 근방에서 긁게나 한다고 알려진 나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실 터. 필시 나를 찾아와 나의 학식과 지혜를 시험해 보려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김진호는 다음 날부터 짐짓 핑계를 대고 아이들의 글공부를 잠시 제자들에게 맡긴 채 이른 아침부터 약초를 캔다는 명목으로 황악산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어사를 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평민의 신분으로 갑자기 높은 벼슬아치를 대하는 것은 실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김진호는 강어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글로써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동시에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딸 재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오후, 김진호가 산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서당의 어린 학동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방금 전에 어떤 아주 귀해 보이시는 손님 한 분이 스승님을 찾아오셨다가 막 돌아가셨습니다. 행색이
꼭 암행어사 같았습니다. 오, 그러냐? 내 이미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혹 그분께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더냐? 다른 말씀은 전혀 없으셨사온데 서당 칠판에 글자 몇 자를 남기시고는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저희는 그 뜻을 몰라 지우지 않고 두었습니다. 김진우가 서당 안으로 들어서 칠판을 보니 거기에는 단 4글자 황악산이라고만 굵고 힘찬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황악산은 마을 뒷산의 이름이었지요. 겉보기에는 그저 산 이름에 불과했지만 글의 속뜻을 아는 이라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황은 제왕의 세기자 권위를, 학은 고고한 선비를, 그리고 산은 운둔을 의미하니 이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준엄한 질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황색 용포를 입은 임금의 명을 받은 학, 즉 어사인 내가 이곳에 왔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학처럼 고고한 척 산에만 숨어 지내는가? 어찌 서당에 머물지 않고 산에만 있는가? 김진호는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사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지금 북과 벼루 대신 칠판으로 나와 수담을 나누자는 것이로군. 재미있게 되었어. 이튿날 김진호는 어사의 황악산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칠판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남자는 흙을 파고 여자는 옷감을 짠다. 이 글귀의 뜻은 남자는 땅을 일구고 여자는 배를 짠다는 의미로 어찌하여 산에만 숨어 있느냐는 어사의 질문에 대한 김진호의 함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가세가 곤궁하여 약초와 뗄나무를 구하러 산에 올라야만 하고 아내는 집에서 배를 짜 생계를 이어가야 하니 자신이 부득이하게 산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렇듯 재치 있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그의 딸 재은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 오셨던 그 손님께서 또 오셨다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별 말씀 없으시더냐? 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내일은 기필코 아버님을 뵙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꼭 서당에서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전하라 하셨습니다. 알겠다. 내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내일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다음날 김진호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방에 단정히 앉아 강어사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강어사가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께서 바로 이 고을에서 문장으로 이름 높은 김진호 선생이시구려. 칠판에 남기신 글을 보니 그 학식과 재치가 실로 감탄스럽소이다. 마침내 이렇게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아이고, 당치 않으신 과찬의 말씀이옵니다. 어사님, 소인은 그저 이 시골 구석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이나 가르치는 평범한 훈장일 뿐입니다. 어사님의 깊은 뜻을 소인이 감히 헤아렸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이내 시와 문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마치 오랜 직이라도 만난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학문과 세상을 보는 안목에 있어 두 사람은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 서로 깊이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자 강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진우가 황급히 그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사님, 모처럼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 어찌 이리 황망히 떠나려 하십니까?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 부디 오늘 하룻밤은 저희 집에 묵어 가시며 회포를 푸시죠. 하하하, 그래도 되겠소. 선생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내 참으로 기쁘구려. 그렇다면 염치 없지만 하룻밤 신세를 지겠소이다. 그렇게 강어사는 김진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진호에게는 혼기가 꽉 찬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은이었지요. 그는 딸에게 걸맞은 훌륭한 혼처를 찾아주고 싶었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딸 재은은 용모가 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학식이 양반집 교수 못지않았고 마음씨 또한 더없이 어질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호는 자신의 딸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게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심 만약 기회만 된다면 딸을 훌륭한 양반 가문에 시집 보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의 신분으로 어찌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신분의 벽은 하늘처럼 높았고 평민의 딸이 양반가에 시집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진호는 지금이야말로 둘도 없는 기회라고 직감했습니다. 당어사와 같은 높은 벼슬아치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이 기회를 통해 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아주 대담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호는 딸 재은을 조용히 안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은아, 오늘 밤 자시 무렵이 되거든. 내가 손님과 내가 있는 사랑방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거라. 아버님, 하늘을 보니 곧 비가 내릴 듯합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과 약초를 들여놓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하고 말이다. 아버님, 하지만 오늘 밤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휘영청 밝은데요? 어찌 비가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비의 말을 믿겠느냐? 이 일이 우리 가문과 너의 앞날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네, 아버님, 아버님의 뜻이라면 재은이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아버님을 믿사옵니다. 그날 밤 달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밝았습니다. 김진호는 사랑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강어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였지만 때로는 세상 사는 이야기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잊지 않고 자신의 딸 재은이 얼마나 총명하고 현숙한지에 대해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날 무렵 과연 김진호의 딸이 두 사람이 잠든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옵니까? 김진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깨어있단다. 무슨 일이뇨? 예. 아버님, 하늘을 보니 곧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마당에 널어둔 것들을 들여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러냐? 내 말이 맞구나. 멍석이랑 말린 약초를 모두 들여놓아야겠구나. 어서 서두르자. 두 부녀의 대화를 잠결에 들은 강어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달이 밝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혹 저 아이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천기를 읽는 재주가 있는 것인가? 그는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강어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이 온통 간밤에 내린 비로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로 비가 왔구나. 저 아이는 어찌 그것을 미리 알았을까? 설마 김진호의 젖딸이 천기를 읽을 줄 아는 비범한 아이란 말인가? 강어사는 감탄하며 김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의 따님은 실로 보통 아이가 아니요. 어찌하여 밤중에 비가 올 것을 미리 아셨소? 선생께서는 대체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오? 김진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것 아니옵니다. 어사님, 소희는 그저 책을 많이 읽어 잡다한 지식이 조금 있을 뿐이고 제 딸아이 또한 그저 제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것뿐입니다. 제가 따로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아닐 것이오. 천문을 보아 비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참으로 놀라운 재능을 가진 교수구려. 강어사는 매우 궁금하여 김진호의 딸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아침 마침 그는 멀리서 물동이를 이고 걸어오는 김진호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어사는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아리따운 얼굴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강어사는 갑자기 김진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내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어. 선생의 따님 같은 현명하고 덕 있는 교수라면 내 며느리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듯하오. 우리 사돈을 맺는 것이 어떻겠소? 김진호는 일부러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음에 기뻤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어사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처럼 미천한 가문이
어찌 감히 여사님 같은 귀한 가문과 혼사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당치도 안 싸웁니다. 혹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시라면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요. 저 아이의 덕과 지혜를 보니 내 며느리로 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소. 신분이야 무슨 상관이겠소. 사람이 중요하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김진호는 마지못해 강어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마침내 김진호는 계획대로 자신의 딸을 강어사의 아들과 혼인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기를 읽는 재주가 있었던 것은 딸 재은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김진호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잠시 돌아볼까요?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사방을 떠돌며 걸식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날도 굶주린 배를 안고 어느 장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린 진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들 그 어린 거지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어린 진호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배가 많이 고파 보이는구나. 노인은 낡고 해진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두 눈만은 아이처럼 맑고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자, 이걸 먹거라. 식은 밥이지만 여기는 될 것이다. 노인은 품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꺼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거라. 체하겠다. 쯧쯧. 내 관상을 보니 평범하게 살아갈 운명이 아니구나. 딱하기도 하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으니. 어린 김진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제 사정을 아십니까? 할아버님, 혹 갈 곳 없는 저를 제자로라도 거두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허허. 내가 너를 배불리 먹여줄 수는 없다. 그 대신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가르쳐주마.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김진호는 신비한 노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구름의 움직임으로 날씨를 알아맞혔으며 심지어 사람의 운명까지 읽어냈습니다. 노인은 김진호를 거둔 지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 김진호는 노인을 극진히 모시며 천문을 읽는 비상한 재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김진호에게는 이렇듯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김진호의 딸 재은이 강어사의 아들과 혼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어사는 새 며느리가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리라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가 아들과 재은의 혼사를 결정한 것은 그녀의 비범한 지혜를 높이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낼 뿐 조금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시대가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 정성껏 아침상을 준비하는 것,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예의 바르게 손님을 맞이하는 것, 언제나 시어머니의 일을 솔선수범하여 돕는 것, 시댁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것, 제사와 명절 준비에 정성을 다하는 것, 남편의 의복과 책을 단정히 정리하는 것, 특히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는 것, 남편에게 늘 공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아랫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는 것,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누웠을 때 밤낮으로 정성껏 간호하는 것, 시아버지의 생신상에 온 식구가 감탄할 만한 음식을 차려내는 것, 또한 살림을 아끼고 재산을 절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남몰래 돕는 것까지.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천문 지식이나 특별한 지혜를 드러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녀에게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어사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천기를 읽을 줄 아는 아이가 맞기는 한가? 혹시 내가 그 애비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은 아닌가? 해가 갈수록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를 공경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며느리의 어진 덕행은 모든 이웃과 친척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심지어 다른 권세 있는 가문들로부터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어사 백 며느리 재은 아씨는 거의 성인에 가깝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어사는 김진호의 집에서 비를 예측했던 것이 정말 며느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3년이 지난 어느 날 강어사는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여러 해가 되었구나. 내게 꼭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불렀다. 숨김없이 말해 주었으면 한다. 만약 내게 어떤 특별한 재주나 기이한 술법이 있다면 이 애비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실은 소인에게는 이렇다 할 특별한 재주나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는 제게 오직 3가지만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첫째, 남편을 하늘처럼 공경할 것. 둘째, 온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봉양할 것. 그리고 셋째, 매사에 마음속에 참을, 자를 깊이 새길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전부이옵니다. 강어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화려한 재주나 특별한 지식이었지만 며느리의 대답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어사는 깊은 감동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글재주나 특별한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올바른 덕행이라는 것을 어찌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너의 그 인내심과 효심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이야말로 내가 가진 진정 특별한 능력의 증거로구나. 재은은 그저 맑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김진호는 자신의 비범한 지혜를 사용하여 딸 재은을 명망 높은 양반 가문에 시집 보냈습니다. 비록 강어사가 며느리에게 기대했던 결과와는 달랐지만 바로 그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 효심과 사랑, 즉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 가치야말로 김진호의 딸 재은이 가진 진정한 능력이었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특별한 재능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김진호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강어사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더 큰 감동을 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모두를 감탄시킨 것은 바로 며느리 재은의 어진 덕행이었네요. 이 이야기는 하늘을 잇는 특별한 재능도 인상적일 수 있지만 효심과 인내, 그리고 어진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귀하고 영원한 재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의미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